이래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은 6시에서 보통 8시 사이면 다 일어나지. 6시에 일어나는 사람 없어. 7시에 일어나는 사람 7시 일어나는 사람 8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은 없지. 이게 인간의 몸이 되게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나는 솔직히 1교시 때 약간 좀 꾸벅꾸벅 조는 거는 선생님 그렇게 야단치지는 않아. 왜냐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사람의 몸은 내가 아침에 기상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이 지나면 원래 무조건 자야 돼. 그럼 보통 아침에 6시에서 7시에 일어난다고 치면은 우리 영어 수업의 1교시가 보통 6시에서 7시지. 이때는 원래 조금 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약간 인체의 어떤 그 바이오 리듬을 거슬러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좀 조는 사람과 안 조는 사람의 차이는 의지력의 차이. 의지력의 차이인데 어쨌든 졸 수는 있어. 잠이 오는데 그 잠을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본능을 딱 있는 그대로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졸리면 최대한 조금 졸리는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물 먹고 오는 사람은 그냥 손 들고 나가서 갔다 오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스스로 그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 기왕 왔는데 뭔가 막 거의 한 수업의 절반 정도를 막 비몽사몽 막 왔다 갔다 막 졸다가 가는 거 아깝잖아. 아깝잖아. 자, 얘들아, 우리 문법 지난 시간에 이제 준동사 편을 풀었지. 풀어본 것 가운데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51쪽에) 2번, 그 다음에 49쪽에 7번. 자, 49쪽에 7번 한 다음에 51쪽에 2번 봅시다. 49쪽에 7번. 봐봐. 7번에 지금 She is smiling happily at her daughter's picture. 그녀는 그녀의 딸의 사진을 보면서 smiling at 미소를 짓고 있다. 어떻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야? 행복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지. 그럼 이 happy와 happily 왼쪽은 형용사, 오른쪽은 부사지.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수식이고 부사는 뭐야?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문장 전체 4가지 역할을 하거든. 그러면 여기서 행복하게가 그 뒤에 어떤 지금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행복하게 smiling. smiling의 품사가 뭐야? 하나 물어봐. 주어가 이런 거는 그냥 꼼꼼하게 딴식으로 넘어가야 돼. 주어가 웃고 있다는 뜻이지. 이거 무슨 진행이야? 우리 시제 때 배웠어. 비동사 플러스 ing 무슨 진행이지 이거? 현재 진행이지. 웃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지.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스마일링이라고 하는 건 뭐뭐 하는 중이라고 하는 진행을 의미하는 거지. 진행을 가리키는 ing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1번 동명사, 2번 현재 분사. 갑자기 긴 침묵. 강한. 현재 진행에 쓰이는 동사 ing는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이게 배웠을 건데. 중딩 때. 도율. 현재 분사. 빙고. 자, 그러면 현재 분사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야. 현재 분사는 맞아. 현재 분사는 바로 앞으로 진행 시제에 쓰이는 ing는 뭐뭐하는 중은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를 하는 일이야. 그러면 현재 분사는 얘들아
형용사에 가까워, 부사에 가까워. 분사는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응? 뭘까? 자식이 얘기해봐. 틀리면 어때? 원래 학생은 틀리라고 있는 거야. 학생이 맞으면 선생이지. 분사는 이퀄 형용사야. 분사가 하는 위치가 대부분 다 명사 앞에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거나 이 뒤에 배울 거야. 그러면 스마일링 뒤에 해피가 있고 해피리가 있었단 말이야. 얘는 형용사, 얘는 부사잖아. 그럼 얘를 지금 꾸며줘야 되는 거잖아.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는 이런 뜻이니까. 그럼 분사는 지금 형용사라며. 그러면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니, 부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니. 내가 이거 얘기 안 했나? 그 샴푸 모델 얘기하면서 얘기 안 했었어? 지금 안 했었어? 그 니네 몇 년생이냐? 응? 2010년? 니네 태어난 2004 기억에 월드컵 지나고 있었어. 2003년 정도. 혹시 되게 고전 명작 영화인데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들어본 사람 없냐? 니네 감성은 아니고 워낙 오래된 영화라. 나도 어렸을 때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그 정말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어. 맥라이언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의 애경화학이라고 하는 샴푸와 비누를 주로 만드는 이 애경 그룹에서 이 여자를 1년 동안 이제 샴푸 모델로, 당시 정말 핫한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에 데리고 왔어. 그 당시 돈은 한 40억 정도의 모델료를 주고. 그 여자가 왔다? 와가지고 샴푸를 하나 CF를 찍고 갔어. 그다음 미국으로 이제 사는 곳이 미국이니까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미국의 어떤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이때 당시만 하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문에 좀 뜨긴 했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그 지금처럼 이렇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시절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그 심야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맥라이언이 대한민국을 개무시하는 발언을 해. 40억을 다 챙겨놓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동양에 자기는 머리털하고 처음 가봤던 나라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왜 40억을 준다고 하길래 가서 샴푸 모델을 하고 왔는데 얘들아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내가 어떤 샴푸 이름을 어떤 상품의 그 모델명을 가지고서 모델을 했냐면은 이건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잘못한 거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샴푸 이름을 지는 사람은 영어 문법 시간에 좋은 거지 사실. 이 사건이 진짜 당시에 엄청 회자가 됐었어. 아마 네이버에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어. 샴푸 이름이 섹시마일드라고 하는 그 샴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깐 거야. 완전히 문법도 엉터리인 상품 이름을 가가지고 찍고 나는 한 방 찍고 그냥 40억 벌고 왔어. 그건 너무 무식했어 이 나라가. 완전히 개무시하고 깔아 넘긴 거지. 근데 그게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막 공분이 일어나가지고 저 여자 모델료 주는 거를 다시 환수해 와라 막 난리가 났었거든. 이게 왜 얘가 우리를 개무시한 거지? 섹시라고 하는 표현은 형용사야. 그러니까 이게 어감상 섹시 마일드 하면은 뭔가 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지. 근데 섹시는 형용사고 마일드도 형용사야. 형용사의 중첩은 얘들아 문법적으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부사는 가능해. 명사 안 되고 형용사는 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마일링 뒤에 해피라고 써놨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야? 맥라이언이 했던 짓을 하는 거야. 맥라이언이 무시했던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쓴 거지 사실. 알겠지? 반드시 형용사, 분사는 부사가 꾸며줘야 된다. 잊지 말라고 지금 이 사건을 얘기를 한 거야.
주작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우고 해결했어? 그 다음에 채유가 질문했던 51쪽에 몇 번이었지? 51쪽에 2번. 51쪽에 2번이 있어? 52쪽. 오케이. 52쪽에 2번 봅시다. 봐봐. 3번이 지금 어법상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얘들아 이거 다 지금 people find it easier to 이거 가목적어 진목적어였지. 3번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 우리가 그 가목적어 진목적어 이거 어려워할 필요 없고 얘들아 앞으로 나오잖아. 딱 동사 2개만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 그러면 가목적어 진목적어 틀릴 게 아무것도 없어. 가목적어와 진목적어 쓰는 일은 똑같아. 가주어 진주어 쓰는 거랑 똑같은 거지. 태연아 여기 네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남자가 딱 2명이 있어.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의 체형이 있어. 굳이 고른다라면 어떤 타입을 고를 거야? 굳이 고른다. 이거 더 큰 거, 머리 큰 거? 이걸 모르겠지, 그지? 정상적인 크기로, 그지? 이거 내가 너무 차이가 안 나게 그렸나? 당연히 이거가 되겠지. 영어에 가주어, 진주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에 그런 거지.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길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 주어를 뒤로 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머리를 짠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소로 바꾸는 거지. 가목적어 역시 쓰는 이유가 똑같은 거야. 긴 걸 싫어하는 거야. 뒤로 뺀 거지, 그치? 근데 이게 중학교 과정을 거치고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동사 딱 2개만 가지고 문제 출제하는 거야. 2개 이외에 혹시 본 적이 있거나 찾으면 나한테 가지고 와봐. 없을 거야. 그 동사가 뭐냐? make와 find라고 동사 2개가 있어. 이 둘만 가지고 주구장창 고3 때까지 계속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오는데 어떻게 문제는 실제 출제가 되느냐? 이제 요 자리가 가짜 목적어, 가목적어가 등장할 자리고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가 들어갈 자리, 여기가 이제 진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2가지가 나옵니다. 이 가목적어 자리에 너 it을 쓸래 아니면 them을 쓸래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마치 이 it과 them이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아니라 앞에 문장이 어떤 복수의 명사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단수의 명사를 갖는 것인지 대명사 문제처럼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동사가 make와 일단 find가 딱 등장을 한 다음에 여기에 it이나 them을 물어보면 가목적어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먼저 떠올리라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문제 풀지 말고 떠올려야 돼. 이거는 안 떠올리면 틀려. 그래서 이건 문제 패턴을 기억을 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가다가 투부정사가 나오잖아. 이건 100% 뭐가 되는 거야?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그리고 2번째 패턴이 뭔지 아니 얘들아? 이 투부정사를 고르려 하는 동사 원형을 쓸 이렇게 물어.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지금 페이크를 쓴 거야, 얘가? 만약 메이크를 냈지. 얘가 지금 그게 페이크를 쓴 거야. 야, 메이크를 써놓고 아니 메이드를 써놓고 여기다가 목적어를 써놓고 여기다가 쓰면은 보통 아이들이 중학교 때 뭘 배웠어? 사역동사를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메이크나 레이시나 해부와 같은 사역동사구나. 이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목적어를 썼고 목적격 보호 자리는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동사 원형 써야지. 라고 해서 3번이 지금 정확히 그렇게 나온 거야. They made it 나왔지. 룰 refund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 이게 뭘로 바꿔야 돼? to refund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진목적. 알겠지? 이게 중학교 때 관점도 달라지는 점이야. 또 있었습니까? 없어? 넘겨봐.
일곱 유연하게 정리해 볼 테니까 잘 필기노트 펴놓고 해놔. 알겠지? 일단 투부정사는 1, 2, 3,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웬 투부정사가 세 가지지? 그러지 말고 투부정사는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과 같은 그죠? 형태가 있지.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능동이죠. 그다음 두 번째 투부정사의 형태는 to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가 오는 수동의 형태를 갖는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주로 이제 고등 과정에 등장하게 되는 to 뒤에 have 플러스 pp 완료 시제가 붙을 때가 있어.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완료 시제와 투부정사가 함께 쓰였다 해서 완료 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 형태가 우리 문장에 딱 제시가 되었을 때 아 얘가 투부정사구나 아니면 얘는 전치사 투구나 이 정도는 외관상 보고 구별이 가능해야 되지. 맞지? 그 다음에 동명사 역시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우리 준동사라고 하는 큰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일종의 삼총사야. 동전의 양면이야. 하는 역할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이 수학적인 걸로 보면은 이 큰 원이 있어. 큰 원이 투부정사야. 형이야, 형. 그리고 여기에 요만큼 들어가 있는 게 동명사가 되는 거야. 따라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뭐가 존재해? 이 동명사가 하는 역할만큼을 투부정사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거야. 교집합이 있다고. 세 번째,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ing를 쓰죠. 이제 요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동명사 ing와 또 분사 ing를 구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생김새가 똑같기 때문에. 두 번째, 수동. 이건 능동이. 그 다음에 수동은 여기서 뭐가 바뀌냐? BPP잖아. being 플러스 PP를 써서 이걸 동명사의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하는이 아니라 되어지는, 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 얘도 뭐가 있을까? 완료 동명사라고 하는 게 있어. 여기는 to have pp였지. 얘를 ing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 having pp.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최소한 형태를 보고서 얘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의 눈은 우리가 A반인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반에 그게 기준치에 부합이 돼. 그 다음에 형태 끝났지? 그지? 이렇게 생겼으면 다 동명사, 투부정사, 수동, 능동.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설명할게. 왜 이걸 쓰는지에 대한 이유만 알면 돼. 두 번째, 존재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혹시 투부정사 공부하면서 아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배우겠지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그런 용법이 앞으로 이제 볼 일이 없거든. 역할은 투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명사일 때는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나오는 모든 투부정사는 명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명사적인 용법이 되는 거지. 그러면 똑똑하게 공부를 하자면 보나마나 얘는 형용사적인 용법은 뭐였겠어? 형용사처럼 투부정사가 역할하는 거야. 형용사의 역할이 뭔데? 명사 수식이잖아. 그치? 그거밖에 없어. 그치? 여기서
얘는 예외로 해서 하나 좀 설명을 할게. 일부 1학년 고등학교에서 요거는 조금 내신에서는 좀 물어보는 학교가 좀 황당하긴 한데 물어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것도 1학기 중간 때까지. 자, 형준아, 네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 카테고리가. 첫 번째 뭐가 있어? 목적. 오케이. I went to Paris to study French. 뭐뭐하기 위하여. 그지? 너 기억나지? 이건 복습이야. 복습이야. 지금 뭐 선행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에 갔다. 목적. 그죠? 그래서 뭐 요거 to 대신에 뭐 in order to, 그냥 뭐 so as to 막 외웠잖아. 중학교 때. 그지? 안 나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두 번째. 또 뭐가 있어? 자, 기억나는 거 있어? 그렇지. 감정이 없어. 이게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 아는 만큼. 규태야, 너 처음 영어 배웠을 때 처음에 영어 배웠을 때 문법부터 배웠냐? 회화부터 배웠냐? 일단 처음에 교과서는 뭐 딱 피면은 뭐부터 나와? 하이, 헬로우 시작이잖아. 잘 봐. 하이 했어. A, B 대화문이야. A가 하이 던졌어. 그래서 B가 점점점 하고 그냥 쌩까고 가? 아니잖아. 똑같이 하이로 받지. 보통 하이 하면 하이로 끝나? 하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또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었어? 회화문에서 nice to meet you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지. 잘 생각해봐. 우리 처음에 영어 배웠을 때 인사말부터 배운단 말이야. 우리 이미 배웠었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건지 몰랐던 것뿐인 거지. nice to meet you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떠올려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to meet이라고 하는 to 부정사가 들어가 있지. 그게 뭐야? 다 써볼까 그냥? 어렵게 문법 공부할 필요 없어. nice는 감정이잖아. 좋아. 좋은 거야. 왜 좋아? 이 감정이지. 왜 좋아? 너를 만나서 좋은 거야. Happy to see you. I'm glad to see you. 다 뭐야? glad, 기쁜, happy, 행복한. 다 감정이란 말이야. 왜 그런 감정이 들었어? 다 뒤에 투부정사가 지금 그 감정이 왜 이런 감정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를 만나서 기쁘다. 너를 만나서 나이스하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뿐인 것이지. 세 번째가 있었어. 지호야. 뭐가 있었지? 기억나? 안 나? 준석. 영찬이. 결과 있었어. 이거 하나 더 있다 얘들아. 결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결과가 보나마나 왜 결과겠냐? 결국에 되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 커서 이게 뭐야? 결과가 된 거지. 커서 못했다. 의사가 되었다. He grew up to be a singer. 커서 의사가 되었다. 커서 엄마가 되었다. 커서 아빠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네 번째 남았어. 고은아 혹시 기억나? 승우 판단의 근거. 오, 역시 이렇게 집단지성이 모이면은 완성이 돼. 자, 이것도 어설프게 외우려고 하지만 그냥 이해만 하면 돼. 눈을 보고 써놔. 봐봐, 이게 왜 판단이 된 걸까? 여기다 써볼게. 문법을 알아야지 해석도 정확하게 되는 거거든. 저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 He must be smart to solve it. 그럼 저거를
판단의 근거에 맞게 한번 해석해요. 그러면 가능한 거야. 그는 그것을 푸는 걸 보니 그는 틀림없이 뭐 할 것이다? smart, 똑똑할 것이다라는 거지. 문법 모르면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단어가.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판단이야 근거야? 판단이잖아. 판단한 거 아니야. He must be smart가 되든 He must be stupid이 되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판단의 근거가 뭐야? 왜 스마트하다고 얘기했어? 투부정사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 우리 아마 책에서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했겠지. 야,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은 투부정사가 뭐야? 스마트 형용사잖아. 형용사 꾸며주니까 그게 뭐야 그게? 그렇게 엉터리로 배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여기 각각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얘가 자신이 어떻게 이 문장 속에 쓰여지는지를 사실은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외우냐고. 미쳤어. 이거 왜 외우고 있는 거야. 쓰잘데기 없는 지식이. 감정의 원인을 보는 순간 감정을 찾고 투부정사가 원인을 설명해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해해주면 되는 거란 얘기지. 이 모든 원리를 다 확대시켜서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죠. 부사는 네 가지나 되기 때문에 용법은 원래 얘기를 안 하려고 한 거고. 자, 근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아마 거의 중학교 때는 안 배웠을 하나 물어보자. 도유라, 투부정사 뒤에는 뭐가 오지? 투부정사 뒤에는 동사에 어떻게 배웠어? 투부정사 뒤에 동사에 뭐가 온다고 배웠어? 최근에 동사의 원형이 온다고 배웠지.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하나 더 물어볼게. 생각하는 공부를 한번 해보자. 왜? 투 뒤에 왜 동사의 원형이 오지? 동사의 원형이 꼭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막혀버리는 거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1대1 말이지 1차 함수와 같이 그냥 값에 이렇게 대입을 하는 방식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제 3차 함수식으로 막 영어가 막 나오잖아.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아까 내가 분명히 투부정사가 동사 형태 얘가 뒤에 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BPP도 오고 have PP도 온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 봐봐. 이 예문을 통해서 설명한다. 예문 딱 두 개만 봐봐. 그러시냐? 별로 쉬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단어 없지? 다 알지? 근데 1번과 2번 딱 차이는 뭐밖에 없었어. 위에 첫 번째는 잘 써놔야 된다. 필기다. 설명 다 듣고 일단 설명 다 듣고 일단 줘. 이건 투 동사 원형이었지. 그치? 아까 채연이 얘기한 것처럼 투 부정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왔어. FM적인. 얘는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어. 이 투 뒤에 뭐가 왔어? 현재 완료 시제가 왔지. 근데 공교롭게 고등 과정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묶은 다음에 여기다가 동사의 원형을 쓸래 현재 완료 쓸래 이렇게 묶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대로 2D의 동사의 원형이 와요라고만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 절대로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라고. 해석도 달라요. 해석도. 문법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seems to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는 뜻이지. 이는 다 알다시피 아프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지. 예를 들어 서연이가 있어. 내가 서연이를 보면서
서연이는 아픈 것처럼 보여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기에 얘가 아프니까 아픈 것처럼 보이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지금 동사가 몇 개야? 이 문장에 형준아 동사가 몇 개가 보이냐 네 눈에? 한 개? 본동사 하나랑 to 뒤에 동사 원형도 동사로 봐야 되는 거지. 준동사긴 하지만 뒤에 동사를 썼으니까 V2지. 자 여기서 잘 봐.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얘와 얘가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 아픈 것과 보이는 것이 지금 어때? 싱크로율이 어때? 동시 발생이야 아니면 시차가 있어? 내가 지금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잖아. 본동사에서 일어난 시점과 투부정사 이하에서 일어나는 시점이 같기 때문에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고 답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문법을 제대로 배우는 거야. 알겠어? 무조건 투부정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요가 아니라 앞에 본동사와 투부정사 이하의 이 시점이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쓴다. 그럼 얘는 동시에 발생 안 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안 썼겠지. 그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는 아팠었던 것처럼 보인다. 보이는 건 지금이지만 아팠던 거는 지금이야? 아니야. 근데 얘가 며칠 동안 아팠다가 학원에 온 거야. 얼굴에 얘가 지금 아프진 않은데 며칠 동안 앓았던 흔적이 얼굴에 보이는 거지. 그럼 여기가 V1, 여기 V2라고 하면 둘 중에 동시 발생이 아니잖아. 얘가 먼저 발생한 것이지. 그지? 따라서 투부정사 이하의 이 사건이 조금 더 과거에 발생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뭘 쓴다?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 걸 쓴다라는 거지. 이거는 완료 having pp라고 하는 완료 동명사도 같은 원리야. 형태만 다르고 그래서 여기에 having pp가 오던 to have pp가 오던 무조건 앞에 본동사보다 부동으로 따지면 이 부동은 똑같았지. 이렇게 가는 거야. 시점상. 알겠어? 내가 오늘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다 전달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 가서 니네가 딱 15분만 복습만 해주면 돼. 알겠죠? 이게 바로 뭐다? 투부정사의 시제. 고등과정은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본다. 투부정사에 밑줄 쳐놓고 다음 중 용법이 다른 한 가지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만날 일이 없어. 죽을 때까지. 그거는 몰라도 그만이야. 알겠냐? 다음 주는 더 중요한 거야. 분사와 분사구문. 고등 문법의 3대 천왕. 가정법, 관계사, 분사와 분사구문. 오늘 그러면은 서연 한번 쭉 넘겨볼까? 몇 페이지까지냐? 64까지. 그 다음 얘는 단어 어디까지 외웠어? 15까지 외웠나? 네, 26에서 얘들아 시간 관계상 듣기를 좀 바로 들어야 될 것 같아. 혹시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 사람 있어?